제가 뭐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배치를 모르고 대항에서 오리진 한다? 그러면은 조만간 그분 게임 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크리에이터 한카술입니다. 저희 상여분께서 상인 배치 관련해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단순히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배치라는 시스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팅하는지 그냥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아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확실히 아실 겁니다. 아무튼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배치에 대한 특강 진행하기 전에 이 배치를 왜 굳이 이렇게 번개 라이브까지 진행하면서 특강을 진행하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배치를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일반 여러분들의 그 모습입니다. 배치를 안 한 여러분들의 모습. 교역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청금석이랑 터키석 이렇게 딱 보일 겁니다.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뭐 49개 뭐 40개 이래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적재량이 거의 뭐 1000을 넘는 상황인데 이 49개 47개 얻으려고 이제 무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치라는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배치라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교역소에 오신 것을 자, 보이시나요? 환영합니다. 49개 뭐 50개였던 그 보석이 222개 뭐 210개로 바뀌었어요. 80개를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400개 넘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대항에서 오리진을 적어도 레벨 60 이상 찍으신 분들은, 특히 교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배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교역하신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배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렇다면은 배치 설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배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소 플레이하는 그 선박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항해하는 선박 상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항해하거든요. 보통 항해할 때는 이제 거북선을 기함으로 두고 이렇게 나머지 선박들을 이제 모험용 선박으로 다 채워두는데, 이 세팅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기존 세팅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하시면 안 돼요. 배치 설정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뭐 초보자분들은 아마 배치가 3개일 거예요. 일반 유저들은 3개 내지 5개가 한도일 거예요. 이 배치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네, 계량형 산타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참하죠 지금. 엄청 처참합니다. 근데 이 처참한 세팅을 우리 이제 함께 바꿔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로 배치를 설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첫 번째로는 상인 선박, 뭐 계량형 산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량형이든 아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상인 선박 7척을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배치라는 세팅, 이 세팅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인 선박으로만 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입니다. 일단 무조건 상인 선박을 준비하시고요. 상인 선박이 준비되어 있다 가정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인 선박이 7대 준비되어 있다고 한번 이제 가정하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량형 산타, 개산타가 이제 있거든요. 개산타 이 선박이 있어가지고 이거 7대로 활용해가지고 이 배치라는 세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배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배치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함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함대로 들어가서 일단 뭐 대충 아무거나 할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전 민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선박이 뭐 3개 내지 아니면은 4개 정도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배가 한 6척 내지 7척 정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7척 다 세팅을 할게요.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여러분들의 선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뭐 상인이든 모험이든 그냥 중구난방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전부 다 뭐로 바꾼다? 전부 다 상인 선박을 바꿀 겁니다. 상인 선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박 가세요. 선박 가셔서 이제 이렇게 있죠. 선박이 뭐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험으로 돼 있는데, 이제 모험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준비한 계량형 산타 카타리나로 바꿔줄 거예요. 굳이 계량형 산타 카타리나로 절대 맞추실 필요 없고, 뭐 준카락이든 뭐 아니면 뭐 여러가지 선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초록 색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설계도 가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있어요.
코그 라티나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캐러벨 라티나 또 뭐가 있을까요? 펠러커도 있고 뭐 많아요. 나오도 있고 뭐 중캐러벨도 있고 여기 초록 색깔 상인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선박 아무거나 7대 준비하세요. 아무거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그 7대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선박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선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0인 선박이면 안 돼요. 이 준비하는 선박이. 제가 막 준비하라 해가지고 무슨 뭐 만선 7척 준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만선 7척을 준비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만든 선박 중에서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선박 7척 내지 만들기 쉬운 7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뭐 하겠습니다. 준비했다 가정하고 저는 여기서 개량형 산타 카타리나 이 선박을 7척 준비했다 가정할게요. 다 바꿔줘요.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선박으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선박 뭐 4척, 5척, 이제 7척 최대 7척이고 최소 4척 정도 되겠죠. 그걸로 다시 교체해주는 겁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이렇게. 네, 모르시면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하는 대로.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선박 7대를 여러분들이 맞췄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느냐, 선원들을 넣어야겠죠 라고 하면은 하수입니다. 처음부터 뭘 하시면 되느냐, 컨셉, 이 선박의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주로 하는 무역이 보석 무역이야.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무역이 향료 무역이니까 향료를 가정해보고 선실을 전부 향료를 올려주는 걸로 바꿔야겠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개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초보자분들은 딱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마 이 4개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 초보이신 분들 3개밖에 없을 거예요. 2개밖에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키 아니면 무슨 뭐 가판으로 돼 있을 텐데 이런 선실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뭐 보석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로. 아무튼 우리는 뭐다? 이렇게 상인용 선박 7척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우리 조선소의 자관. 이제 어떻게 이제 개조할 거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여기 조선소 가신 다음에 설계도 가셔가지고 개조하시면 돼요. 중캐러벨이면은 중캐러벨 가셔가지고 개조하시면 됩니다. 중캐러벨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개조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개조할 거냐,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안 뚫려 있으실 텐데 초보자이신 분들도 분명 제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첨언해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조할 수 없는 이 뭐 몇 가지 창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창고들은 2가지 경우에 열려요. 첫 번째는 중캐러벨을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 선박 자체에 대한 설계도 레벨, 이 설계도 레벨을 엄청나게 높게 올리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그냥 이 선박을 열심히 타고 다녀. 이 선박을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선박의 이해도가 오르거든요. 선박의 이해도 레벨 1은 설계도 레벨 1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뭐다? 설계도 레벨이 20이면은 이해도 레벨도 20이랑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해도 레벨이 20 올라가게 되면은 설계도 레벨 20이 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설계도 레벨 빨리 20 만들어서 선박에 관련돼서 모든 그런 어떤 능력을 활용할래, 그러신 분들은 설계도 레벨 20을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선박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이해도 레벨 올려가지고 선박을 활용할래, 그러신 분들은 선박 열심히 이제 타고 다니시는 이해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진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량형과 관련된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량형은 무시하세요.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거는 서양이랑 동양처럼 일반 선박만 다룰 겁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중캐러벨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아까 뭐라 했죠? 향료 관련해가지고 부스팅 하고 싶다 했죠,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요 4칸, 하나 둘 셋 넷, 중형 기준으로 요 4칸을 먼저 바꾸시면 됩니다.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중형 향료 관리실 있을 거예요. 중형 향료 관리실 여기 있네요.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거 바꾸는 것만으로도 8%, 무려 8%가 증가하거든요. 네, 구매수량 8% 되게 적은 것 같죠? 네, 잘 보세요. 이렇게 개조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중형 향료 관리실도 개조하겠습니다. 개조해주시고, 중형 보상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조해줄게요. 향료로 개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향료로 개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
끝난 거예요. 대항에서 오리진 개꿀 빠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는 행복대항 시작이야.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나는 행복한 대항에서 오리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항에서 오리진 접을 뻔했는데 이제 강카스트 영상 보고 이제 광맥 찾으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박수.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박 가시죠. 선박 가셔가지고 막 배치하세요. 맘대로 배치하세요. 맘대로 뭐 이렇게 뭐 항해사 막 넣으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냥 막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넣으세요. 왜냐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려우실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쓰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었다 가정하고 저는 제가 원래 썼던 세팅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영상을 따라오셔가지고 세팅했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감안하세요. 이제 원래 이제 썼던 선박을 불러오는 거다 보니까 아까는 향료로 개조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보석으로 돼 있죠, 그쵸? 이거는 선박이 달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역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료를 다 넣고 나서 교육소 가셔가지고 무역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청근석이라든지 터키석이 거의 엄청나게 부스팅된 모습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하셨죠? 이게 선박도 이렇게 다 바꾸시고 이제 뭐 선실도 누구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었어. 강카스톨 말대로 다 넣어가지고 선박까지 세팅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해한다? 아닙니다. 그 상태로 항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 그냥 뭐 게임 끄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세팅한 거를 똑같이 불러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여기 배치 가셔야 돼요. 지금 배치 오셨죠, 여러분들? 네, 메뉴 눌러가지고 배치 오셨죠? 배치 오시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여기 왼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비어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비어있는 칸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래 가져오기 누르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컨트롤 C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컨트롤 V 해야 되죠. 컨트롤 V 해줍니다. 딱 V 해주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치에 대해서 이제 그냥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치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배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소 플레이하는 그 선박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항해하는 선박 상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항해하거든요. 보통 항해할 때는 이제 거북선을 기함으로 두고 이렇게 나머지 선박들을 이제 모험용 선박으로 다 채워두는데 이 세팅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기존 세팅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셔서 일단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원래 상태도 저장했고 여기 상인용 상태 저장했다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평소 이제 게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한국 왔어요. 한국 왔을 때는 이제 배치 누르셔가지고 아까 뭐였어요? 주류. 우리가 주류 쪽에서 저장해놨었죠. 이제 이거를 오른쪽 하단에 적용 누르시고 하시면은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제 그 교육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입하신 다음에 또 이제 항해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이 상태로 나가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항해용 세트 불러와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시 원래 세팅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적용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신 거 출항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항구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선박을 우리가 세팅한 거예요. 항구용 교역용 세팅을 따로 이제 이렇게 마련해 둔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항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항해하는 선박 따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끝나면 사실 특강이 아니죠. 대항해서 오리진을 플레이하면서 필수로 세팅해야 되는 그 세팅을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보석을 뭐 높이 올려야 되네, 아니면 뭐 향료 올려야 되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개는 필수예요. 향료 무역을 하든 보석 무역을 하든 뭐 식료품 무역을 하든 이 세 가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교역했었을 때 맞추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흥정의 기술, 타고난 장사꾼, 바가지 달인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레벨 10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맞추는지도 궁금하시죠, 그쵸? 그러실까봐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러실까봐. 전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가성비 있게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세팅 자체가 이것만 따라하면은 가성비 있게 맞출 수 있겠구나랑 동급인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흥정의 기술. 요 항해사들입니다. 네, 이렇게 뭐 되게 많죠? 어떤 항해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누가 누군지는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목록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인벤 가면은 확실히 볼 수 있긴 한데 인게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흥정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상화 여기 보고 계신 이 항해사들이 대항해 시대 오리진 기준으로 그나마 흥정의 기술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항해사들입니다. 근데 이 항해사들이 언제 어디서 얻는지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쉽게 이 항해사들을 찾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전 지금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인벤이라 사이트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보시면 되냐, 여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거 모바일로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인벤이라 사이트 와보시면은 여기 효과에서 거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뭐 스크롤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송출이 안 되는데 뭐 아래 보시면은 협상 발생 성공 확률 증가라고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탭해 주시고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리스트, 이 초상화를 보시고 이렇게 대항해서 오리진 인벤 가셔서 대조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다 있죠. 마스라 다칸 오브도 있고 뭐 루크레치아 토르나 부오니도 있고 되게 뭐 다양하게 있죠. 여기 그 제가 알려드린 그 11명의 항해사들이 이렇게 다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게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되고, 이 바가지의 달인, 이 바가지의 달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10명, 이 10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분에 대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항해서 오리진 인벤 가보셔가지고 효과 보시면은 협상 성공 시 판매 할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초상화 그대로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초상화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협상 성공 시 판매 할증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골라가시면 되고, 근데 또 하나 또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가 아마 이걸 거거든요. 이 타고난 장사꾼, 이 타고난 장사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협상 발생 또는 성공 확률 증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다 있습니다. 엔감 다 있고, 일단은 여기 이 타고난 장사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가보세요. 이쪽 여기 협상 발생 또는 성공 확률 증가에 다 이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해사들을 잘 이게 추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아무나 찍어보겠습니다. 휘오 올잭 볼게요. 여기서 휘오 올잭 같은 경우에는 이 흥정의 기술을 30레벨 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모든 그 항해사들의 특징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핵심 스킬들 있잖아요. 뭐 흥정의 기술이라든지 뭐 타고난 장사꾼이라든지 뭐 바가지의 달인이라든지 요 세 가지 스킬들은 제가 이렇게 맞춘 게 뭐다? 전부 다 항해사들 기준으로 레벨 30대 배울 수 있는 그런 항해사들을 맞춘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이 흥정 기술이라든지 타고난 장사꾼, 바가지의 달인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흥정의 기술, 교역수에서 가격 협상 발생 확률이 1% 증가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만약에 내가 교역 스킬을 어떻게든 세팅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흥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협상의 성공도 실패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 흥정의 기술이 떠야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역 스킬을 만약에 맞춘다 하면은 이제 이거 먼저 맞추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다 하면은 뭘 하느냐? 타고난 장사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2순위예요. 타고난 장사꾼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띄웠잖아요. 그쵸? 이제 협상을 띄우면 뭐 해야 돼요? 그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겠죠.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바가지의 달인. 100원에서 110원 올릴 거 100원에서 120원 올린 게 훨씬 좋잖아요. 그쵸?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바가지 달인입니다. 이것까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거는 다 일단은 제쳐두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다른 거는 나중에 해도 돼. 진짜 나중에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거예요. 저거분들 하시고, 회계실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둬야 됩니다. 회계실 없이 여러분들이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선박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협상이 안 뜹니다. 협상이 떠야지 어떻게든 무슨 뭐 깎고 올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회계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교역 선박의
개조해 두신 거 추천드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의 끝이고요. 그게 뭐 나머지 세팅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